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간혹 중국 주택에 들어가 보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시면요, 아파트에 들어가면 주방이 굉장히 협소해요. 예. 우리는 주방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주방에 가면 거실보다도 더 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사회주의 수립 이후에 세워진 오래된 아파트를 들어가면 주방이 그야말로 싱크대 하나만 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밥을 안 해 먹어요. 중국에 이렇게 투어를 가거나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아침에도 사람들이 식당이 바글바글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아침부터 회식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침에 식당이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 그냥 출근하는 길에 콩국 하나, 그다음에 요티아오라고 하는 꽈배기 하나 먹고 갑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아침 먹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가 우리가 아침이잖아요. 이게 출근해야 되고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언제 아침을 합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공동식당, 그러니까 여기가 EBS라고 치면 EBS 공동식당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아이가 먹고 여기 타가소 갈 테고 엄마 아빠는 여기 직장에 오면 되는 거고, 그러니 사회적 노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방 노동이 획기적으로 감소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경제력을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왜 그렇겠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야 권력이 나와요. 그런데 돈도 똑같이 벌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국가에서 토지를 나눠줄 때 똑같이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는 남성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여성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균형점이 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남성들도 퇴근 무렵에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갑니다. 그게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중국 사람 남자들은 장바구니 들고 가는 거죠.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요리 잘하잖아요. 우리가 뭐 흔히 볼 수 있는 TV 예능에서 보더라도 중국 남자들은 주방에 들어가는 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큰 차이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중국 남자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제도적인 변화 말고, 법률적인 변화 말고 정체성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그야말로 여성이라고 부른 거죠. 이 근대 이후의 여성은 저기 앞에다가 신자를 붙여서 신여성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성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뭐라고 바뀌어졌냐? 여성을 여성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부녀라고 부릅니다. 호칭을 바꿔요. 호칭을 바꾸면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겠죠. 이 부녀라는 의미에는 노동하는 여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 노동하는 여성을 부르는 호칭이 부녀입니다. 그래서 저 부녀라는 중국어로는 푸니 그러는데요. 저 호칭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남녀 불문 없이 다 동지입니다. 동지라는 호칭이 나오면서 여성의 정체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물론 이제 저 동지라는 호칭은 남자들 사이에도 나이하고 상관없이 저렇게 불렀죠. 자, 저런 정체성의 변화를 반영한 그림입니다. 이게 1950년대 마오쩌둥 시대, 60년대까지 중국 여성의 기준입니다. 미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복장이 똑같아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은데 저게 소련에서 유행한 저런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저 옷을 입고 있지만 아마 남성들이 입어도 똑같을 겁니다. 어떤 생물학적 개념의 여성의 몸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색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그 당시의 표준적인 여성 상입니다. 자, 보세요. 얼굴이 둥글둥글하죠? 그런데 지금 사진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얼굴이 까무잡잡합니다. 왜요? 햇빛 속에서 노동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밀짚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노동하는 여성의 상징입니다. 자, 목에 두르고 있는 게 뭘까요? 수건입니다. 스카프가 아니라 수건입니다. 일해야 되니까요.
이라는 여성의 상입니다. 요 가운데에 있는 배지 같은 거는 마오쩌둥 배지, 마오쩌둥 상입니다. 저게 표준적인 당시의 여성상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중국 여성은 울긋불긋한 그런 화려한 옷을 좋아하지 않는다. 군복 차림을 좋아한다. 대체나 이거 군복 차림이에요. 화장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중국 여성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성스러움, 이게 사라졌어요. 의도적으로 그거를 없앤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도 있고 또는 부정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마오쩌둥 시대에는 부녀, 동지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개방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성이라는 호칭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개념이라든가 전통적인 여성 개념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여성을 부르는 특수한 호칭이 생겨납니다. 샤오제라고 미스란 뜻입니다. 과거에는 다 동지로 불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성을 여성만으로 부르는 호칭이 샤오제라고 단생하고, 샤오제라는 말은 첨단, 그러니까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호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혁개방 초기에 많은 여성들은 자신을 동지가 아니라 샤오제라고 불러주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바뀐 겁니다. 자, 저게 80년대 개혁개방 초기인데요. 92년 이후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하죠.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성스러움, 그러니까 생물학적 개념의 여성의 미를 강조하는 그런 개념은 오히려 더 강화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샤오제라는 미스라는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중국 가셔가지고요. 야, EBS 특강을 들었는데 샤오제란 말이 굉장히 아주 첨단 말이고 저 말을 들으면 좋아한대. 그래서 식당에 가서 샤오제 이렇게 부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샤오제라는 호칭이요, 유흥업 종사하는 여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중국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더 내려가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가 출연했어요. 아까 사회주의 시대에는 다 직장을 줬으니까 전업주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업주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많이 벌면 그냥 들어가서 육아만 전담하거나 가사노동만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성 중에서도 이제 중국 경제가 불이 붙으니까 돈 많은 여성들이 많이 출연하게 됩니다. 이게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갑부들, 억만장자들 통계인데요. 중국 억만장자가 89명입니다. 근데 그중 40%가 여성이에요. 우리나라는 얼마가 될까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다 짐작할 수 있는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고소득 여성들이 늘어나고 한편으로는 전문직 여성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되고 말하자면 우리하고 같은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중국 사회가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중국에는 좋은 의미일 수 있는데 여성에는 어떤 의미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오히려 여성의 지위가 내려가는 거 아니야? 후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니다, 옛날 사회주의 때는 남녀 구분도 없이 다 동지였지 않냐, 여성성이라는 게 없었지 않냐, 화장하는 게 뭐 나빠, 여성성을 회복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여성계에서 굉장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중국에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새로운 여성들이 많이 출연했습니다. 중국 관광을 가면 광장에서 노래를 틀어놓고 집단 춤을 춥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또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 여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오 시대에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성들이 요즘 돈이 제일 많아요. 세계 부동산 그리고 세계의 명품들을 다 싹쓸이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오 시대에 아파트를 분배받았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2배, 3배 뛰어버린 거죠. 그래서 돈이 많아요. 근데 마오 시대에는 대학이 문을 닫았으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돈은 많고 그리고 세계 명품을 다 싹쓸이 하는데 학력 수준이 높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따마라고 중국에 벌써 부릅니다. 광장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중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택을 분배받았으니까 과거 사회주의 시대의 혜택도 받았고 그리고 그 분배받은 집이 뛰었으니까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혜택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금 여성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중국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중국 사회의 변화를 보면 중국 여성이 세상의 절반이라는 호칭을 얻기까지에는 이런 요소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회주의가 들어서고 나서 법과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을 보장해 줬습니다. 여성에게도 경제력을 부여했습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럼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졌죠. 가사노동을 덜어주었습니다. 여기 가사노동은 육아노동까지를 포함하죠. 이것을 국가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여성이 누구인가, 여성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이게 합쳐지면서 중국 여성의 지위가 과거 전통 시대에 비해서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물론 과거하고 비교하자면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과거하고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쟁점이 여기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절반이라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의 절반을 만들 것인가? 모두가 절반과 절반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 다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중국의 경험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만들 때 좋은 판단거리 그리고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